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실력 중이신 분들을 위한 고시급 테크트리 설명해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돈 버는 테크트리를 설명해드린 이유가 저는 여태껏 돈을 잘 버는 직장만 쭉 가져왔어요. 호주에서. 이 댓글처럼 좀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근데 제가 전에 한번 공격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인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페이슬립 인증을.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원래는 있었거든요. 알 사람은 아는데,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구나, 뭐 내가 보여주면 되겠지 했는데, 보여주고 나니까 그거 새 전이잖아요. 이거 뭐 조작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증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 사람들은 압니다. 이런 직업 얻기가 힘들고 잘 버는 걸요. 저의 이런 이야기는 이쯤 하도록 하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상위 단계이신 분들은요, 그 아래 단계이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영어 실력 중이신 분들은 영어 실력 하, 영어 실력 없음을 옵션에 다 두셔도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그 밑에 있는 하위 조건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옵션을 좀 많이 두고 싶으시다면은 영어 공부를 좀 하셔서 오셔도 된다는 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영어 실력 중인 옵션에 3대장하고 솔라팜이 껴져 있다는 거는 말씀은 드리지만, 그 설명을 그 이전 영상 영어 실력 하에서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겁니다. 구직이 어려운 3대장이랑 솔라팜의 구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미나를 열고 있고요. 그 세미나 들어주시면은 특히 솔라팜 관련해서 구직하는데 남들보다는 10걸음 앞서서 구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제가 작년부터 시작했던 고위험 산업군 직종이 있는데요. 이 직종은 제가 해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항상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요. 나의 영어 실력, 그리고 나의 그 현장 실력에 맞지 않는 너무 과분한 잡을 제가 항상 가져왔고, 항상 돈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영어 실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정도 레벨이신 분들은 구직을 하려는 노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진짜 이 정도 과분한 직업을 얻을 수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텔레토비처럼. Is that where you live in Seoul? Yeah, I used to live in Seoul, but my hometown is the other city. And how long are you in Australia for? I've been here for 2 years. What about fish and chips? Do you like fish and chips? I love fish and chips and chicken salt and peppers. It's amazing. With some beer, it's my favorite food in Australia. Yep. I'm making this video in English for the first time in my YouTube channel. There is some reason I make this video in English, because first of all, I want to do some challenge for myself, and because I've been in Australia for 1.5 years, it's gonna be my first English challenge in YouTube. And here's one more tip. Do you know there's more convenient way to order the food and make it? Just choose your menu and select table service on the McDonald's app and enter your table number. Your food will be delivered to your table as soon as it's ready. 보셨다시피 뭐 그닥 잘하는 영어는 아니에요. 이 정도 영어를 가지신 분들이 저만큼의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구직을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고위험 산업군에 있는 직무를 설명을 드릴게요. 거의 대부분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티켓들이 있어요. Confined Space, 가스 테스트, Working at Height. 이때 이게 3개가 나옵니다. 뭔지 잘 모르고 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5대 자격증 해가지고 포크리프트, 퍼스트 에이드인가 화이트 카드인가? 아무튼 그거랑 Working at Height, Confined Space, 가스 테스트, 이게 그냥 좀 기본처럼 굳어져서 이렇게 그냥 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뭐 그냥 따놓고 있는다고 해서 누가 뭐 일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이 티켓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티켓을 하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confined space는 뭐냐면 밀폐 공간이에요. 평소라면은 밀폐를 시켜두고 볼트나 너트 아니면 해치로 닫아뒀을 완전히 밀폐되고 환기가 되지 않는 그 공간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밀폐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쓸 수 있는 티켓이 밀폐 공간 confined space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세트로 오는 티켓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가스 테스트예요. 밀폐 공간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 밀폐 공간 안에 유해가스가 차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밀폐 공간 안에는 가스 테스트 티켓을 가지고 있는 적어도 한 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면은
뭐 뽑아줄 확률도 커지겠죠. 가스 모니터를 들고 밀폐 공간 안에 들어가서, 뭐 밀폐 공간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스 레벨을 측정하는, 그거를 가스 테스트 티켓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워킹 앳 하이트 티켓은요, 높은 공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하네스라고 고소 작업용 차량 EWP-V나 아니면은 스캐폴더라고 있어요. 비계라고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작업용 공간이 있어요. 안정성이 100% 보장된 구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작업자들이 그 위에서 작업을 할 때 거기서 일하기 위한, 높은 공간에서 일하기 위한 티켓이 워킹 앳 하이트 티켓입니다. 이 세 가지 티켓이 거의 고위험 산업군에서는 거의 다 통용이 돼요. 근데 고위험 산업군을 갈 생각이 없다면은 이 티켓 안 따셔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쓰이지 않아요. 가끔 여기 건설 컨스트럭션에서 워킹 앳 하이트를 보는 데가 있긴 한데요. 굳이 그런 데 안 하고 그런 티켓 안 보는 컨스트럭션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뭐 돈 세이빙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을 계속 이어보자면, 고위험 산업군에서 필요한 티켓이라고 한다면 포크리프트랑 EWP 있으면 좋습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있으면 좋아요. 이 단계이신 분들은 화이트 카드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인 몇몇 개의 티켓들을 제외하고 2단계에 따셔도 될 만한 티켓은 이거 5개입니다. 그래서 고위험 산업군에서 하는 직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본다면요.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개예요. 워킹 홀리데이 신분으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파이포 호스피탈리티랑 유틸리티인데,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고위험 산업이 아닙니다. 그 사이트 인덕션이나 티켓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밀폐 공간에서 일하거나 높은 공간에서 일하거나 가스 레벨을 테스팅하거나 이러는 직무가 아닙니다. 좀 동떨어져서 일하는 직업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2단계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직무들인데 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버는 금액은 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2,000 정도 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필요한 티켓은 앞서 말씀드렸던 티켓하고, 그리고 퍼스트 에이드랑 CPR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RSA, 주류 관련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는 것 같고, 가끔가다 유틸리티에 그냥 버스 드라이버가 있어요. 버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아마 필요한 걸로 압니다. 대형 면허겠죠. 정확한 거는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버스 운전은 유틸리티 쪽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런 옵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 안에 들어오지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스포터라는 직업이 있어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직업인데 이게 진짜 개꿀 직업이거든요. 이거를 뽑는 현장이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잠깐 일 끝내고 쉬는 일꾼들을 시키면 되니까. 저도 스포터 그런 일을 한 적이 되게 많은데 스포터로서 들어간 건 아니고 번갈아 가면서 쉬는 시간에 스포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포터가 뭐냐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보고 있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일을 잘 하나 안 하나, 그리고 뭐 위험한가 안 한가. 예를 들어 앞에 설명드렸던 그 밀폐 공간 안에 가스 모니터가 갑자기 알람을 울린다거나, 그러니까 가스 농도가 높아지면 알람이 울리겠죠. 그런 경우라던가, 그 하네스를 메고 일하는, 높은 데서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떨어져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거나,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 요청을 하는 역할, 그런 역할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퍼밋이라는 업무가 있어요. 공간이 항상 관리 감독하에 일꾼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거, 시간과 그 일꾼들의 서명을 다 기록을 하는 그런 책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부를 좀, 그 시간만이지만 좀 관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홀 워치, 파이어 워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뽑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경력으로 잘 안 쳐져요. 좀 약간 깍두기 같은 직업이라서. 그래서 이미 컨파인드 스페이스에서 실제 작업을 해본 실질적인 작업자들이 직업을 구하고 있는데, 같은 그런 스포터 직무에 지원을 하면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일해봤던 사람을 뽑겠죠. 그래가지고 많이 뽑지도 않고, 그리고 그 공석이 생겼을 때 경력자들을 많이 뽑아주는 편 같습니다. 스포터가 받는 돈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냥 트레이드 어시스턴트들이 스포터를 잠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논외로 치고 진짜 전문적인 스포터만 뽑는 경우에는요 35불 이상? 조금 한 1, 2불 더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현장에 따라서. 그래서 돈으로 따지자면은 그것도 한 2,00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이 되게 쉬워서 진짜 뭐 운이 좋게 잡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스포터만 뽑기에는 회사 손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일을 얻기 힘들다는 말이고요. 하지만 이런 직무도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직무는 이제 제가 하는 직업이거든요. 트레이드 어시스턴트입니다. 트레이드 어시스턴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 영상에서 했고요.
아무튼 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보조자입니다. 보조하는 뭐 노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 일이나 시키기만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슈퍼바이저의 슈퍼바이징대로 하루하루 다르게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트레이드의 어시스트인가에 따라서 항상 하는 일이 달랐었으니까 아무튼 몸을 쓰고 되게 체력적인 일이고 힘들고 이런 일입니다. 저는 하이 프레셔 워터젯 트레이드 어시스턴트 해봤고요. 그냥 직무만 트레이드 어시스턴트지 하는 일로 따지자면은 트레이드 어시스턴트라고 어시스트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같이 그 셋업하고, 그다음에 호싱도 같이 하고, 셧다운의 모든 업무를 다 같이 해요. 그다음에 메카니컬 TA를 했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한인 셧다운에서 일할 때, 그때는 진짜 용접하시는 분들 트레이드 어시스턴트도 했었고, 철거하시는 분들 트레이드 어시스턴트도 했었고, 공업용 청소 같은 게 있어요. 뭐 필터 교체 이런 거, 그런 것도 했었고 합니다. 이때 받는 돈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50불을 받고 쭉 일을 해왔어요. 근데 이거는 초봉이 50불은 아닙니다. 제가 그레이드 2 워커로 바로 들어갔었거든요. 그거 말고 제가 옮긴 회사에서 받은 돈은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야간으로 일해서 3,000불 벌었거든요. 나이트 시프트인데 3,000불 번 거면은 그렇게 많이 번 게 아니에요, 셧다운 치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뭐 셧다운이니까 수반되는 티켓은 맞으면서도 버는 돈이 거의 그냥 3대장 솔라팜 그 정도니까 질 나쁜 현장에, 그리고 박봉인 회사로 들어가면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희망편 첫 셧다운을 50불 받고 일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다음 주에 갈 셧다운이 55불이에요. 희망편. 그래서 아무튼 이런 직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끔 진짜 영주권을 노리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짧은 기간뿐만 아니라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이 아예 트레이디 업무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접이나 아예 기술직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티켓을 따셔서 셧다운 현장, 마이닝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옵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얼마 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요, 트레이드 어시스턴트 제 시급의 2배 버십니다. 제가 그때 만났던 그 한인 셧다운에서 만났던 분이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그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직무 설명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마이닝 좋다 해서 그냥 마이닝 검색만 해서 찾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마이닝이라는 검색어가 적혀있지 않아서 넘기는 공고가 대다수일 거예요. 그 마이닝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지 알고 계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가 지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이닝이라고 적어놓지 않거든요. 검색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이 중 단계이신 분들은 고위험 산업을 충분히 도전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당신들이 나태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중도 포기해도 제가 이해를 할 정도예요. 나머지 제가 했던 직업, 솔직히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이잖아요. 이게 힘들다 할 때 저는 힘든 것까진 오케이 알았어, 이해해.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이거 안 돼 하는 사람들 제가 이해를 못 했었어요. 중간에 포기를 하니까 안 되지 그랬는데, 저는 근데 이런 셧다운 고위험 산업군은 이해합니다. 진짜 힘들고 저도 진짜 운이 좋아서 됐거든요. 도전을 해보실 분, 저처럼 좀 시간을 낭비할지언정 현장 한번 들어가면 확실히 벌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고위험 산업군 도전해보시는 거, 그런 옵션도 있다. 추천하진 않는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 이 다음 영상은 그 영어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모음 진짜 편하게 떼돈 벌 수 있는 직업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미리 만들어 두고 이 영상을 다음으로 찍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꿀팁이 꽉꽉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손님도 모셨으니까요. 그거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지금 현재 영어를 잘하시지 않더라도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영어 공부를 더 하면은 이런 직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나 영어를 곧 잘할 예정이신 분들은 다음 영상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신 좋아요가 저의 아이디어를 샘솟게 만드네요. 이 영상에도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제가 그 좋아요를 받은 그 보람 하나 가지고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면 제 고시급 산업 구직 방법에 대한 세미나 구독해두시면은 커뮤니티 글이 피드에 떠서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또 갑자기 일이 잡히고 그래서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 정리되는 대로 세미나를 열 생각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은 구독하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그리고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렸던 이것의 정체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장바구니가 됩니다. 손잡이도 예쁘죠? 장바구니로 변신하는, 이거
가지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뭐 계실진 모르겠지만 혹시나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요, 그렇다면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이거 보시고 계신 이 날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 그 다음 주 동안 제가 브리즈번 좀 여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브리즈번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거 가지고 싶으시다면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